선생님 혹시 있잖아요. 네, 그 우리 줌으로 한 거, 네. 그 녹화한 거 좀 보내줄 수 있어요? 제가 혼자서 한번 따라서 해보게 집에서. 어떻게, 뭘 보내드릴까요? 우리 저기 저기 잠깐만. 저 선생님이 하신 거 저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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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할 거 있잖아요. 이제 일요일 날 하잖아요. 네. 그거 아, 따라가기 힘들게 안. 일요일 날 할 거 미리 공부하자고요? 우리 지금 강의하시잖아 지금. 그 하시는 거를 다음에 그 우리가 이제 더 상세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집중적으로. 아니, 아닌가? 그러죠. 그거 녹화본 주라고 말이죠. 예, 그 하신 거 제가 한번 미리 한번 아직 뭐 처음에 시작에 뭘 깔아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니까 시작을 제가 한번 연습 한번 해보게요. 음. 알려드릴게요. 이거 네이버에 그대로 치면 나와요. 앞에 화면으로 가야지. 광고 수익이 음악으로 갑니다. 음악 저작권자에게 가요. 광고 수익이. 조회수 수익만 나야겠다. 잠깐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거 없애야겠는데. 잠깐만요. 이걸 없애야 되는데 어디서 쓰냐? 소리가 나네. 됐습니다. 껐습니다. 좀 이따 5분 기다려. 한 6분 기다려야 되네. 잠깐만요. 기다린 동안에. 알아들을 수 없는 말씀을 계속 중얼거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로파이 음악이, 로파이가 돈 번다고, 그거. 로파이가 예, 로파이가, 여기 보면, 로파이라고 있어요. 우리 여기, 어, 얘가 돈을 얼마 번지 봐볼까요? 컨트롤 C, 컨트롤 C 눌렀어요.
그러면 네이버로 가서, 어, 어제 내가 검색했는데, 여기 뭐야. 유튜브에서 유튜브 수익 보는 사이트. 영어로 해가지고 안 나오구나. 유튜브 수익 사이트, 수익 조회 사이트. 한 분 전이네요. 어제는 나왔는데 오늘은 또 안 나오네. 유튜브 수익 계산기.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여기 얼마 번가? 1985. 한 달에 1985만 원 버네요. 저번에, 공유가 안 됐어요. 뭔지 몰라도. 아, 그래요? 공유가 안 됐어요? 아, 58분 전이어가지고. 아, 고명환이가 한 달에 1980 번다고. 고명환. 아시죠, 여러분? 어제 저도 뭐냐, 보존을 답하다? 네, 그 책 샀어요. 고명하니까 한번 읽어보려고. 며칠 전까지만 해도 1,000만 원, 월 1,000이었거든요. 근데 벌써 1,900만 원으로 올랐어요. 유튜브를 해야 돼요. 그래서. 네, 6시가 돼가서 오늘은 김동호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면역창고 김동호님 나와주세요.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아침 일찍에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요. 건강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얼마만큼 중요한지에 대한 시간을 좀 함께 공유해 볼까 하는데요. 돈도 벌어야 되고요. 또 돈이 있어야지만 행복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에게는 너무 크죠.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 건강 중에서도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면역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행복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일상을 지켜주는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부분이 면역이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근데 이제 면역이라고 하는 개념이 사실 전문적인 영역으로 있었던 시간이 너무 길었고, 저희가 이제 코로나를 맞으면서, 바이러스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 주변에, 우리 생활 속으로 깊이 들어오면서 면역이라고 하는 부분이 저희들을 이제 깨우게 되죠. 그런데 그 면역이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도 일상에서는 그렇게, 피부에 와닿지는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강의 기초임에도 불구하고 그 면역을 사실은 어, 일상에서 생각하면서 면역을 관리하지는 않는다는 그런 뜻이겠죠. 우리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면역이라고 하는 부분은 아주 치명적인 오류를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환경이 만들어져 가고 있다라는 부분도 저희들에게는 또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라고 보게 되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요즘 받는 이제 먹거리, 또 저희가 매일 반복되는 업무의 과중함, 또 환경적으로 주어지는 스트레스, 어, 극복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에게 건강을 어떤 적신호를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는 요인인데요. 어, 제가 잠깐 공유를 먼저 하고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공유 지금 풀어져 있죠? 네. 네. 김혜숙 선생님 어서 오세요. 조인숙 선생님, 홍희정 선생님, 심 선생님, 국제주 선생님, 김선희 선생님, 황주영 선생님, 나영주 선생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건 잠깐 이 동영상을 하나 보면서 같이 공감하는 시간으로 한번 갖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염증은 급성염증입니다. 우리 몸을 질병으로부터 지키는 중요한 면역 현상으로 감염 요인이 제거되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데요. 문제는 만성염증입니다. 급성염증의 찌꺼기나 노폐물들이 오랜 시간 쌓이면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며 다양한 염증성 질환을 유발합니다. 탄수화물 과잉 섭취, 운동 부족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염증이 쌓이는데요. 염증이 복부에 쌓이면 지방 조직의 면역 세포가 사이토카인이라는 염증 물질을 분비하고 신진대사를 방해해 지방을 더 축적해 만성 염증을 촉진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실제 협심증 환자 30%가 염증이 원인인 것으로 밝혀지는 등 염증은 비만, 심혈관 질환은 물론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복부가 문제네. 네, 염증이 만성염증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만성염증이 이제 여러 가지 이 질병의 요인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만성염증이 그럼 왜 생겨?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만성염증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부분은 뭐야? 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제 가야 될 텐데요. 저희가 이제 일상에서 제가 조금 강의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듯이 환경적인 부분이 가장 크게 작용을 하죠. 저번 주에 이제 저희가 강의를 시작하면서 어, 왜 이게 또 잠깐만요.
건강하게 사는 법에 대해서 이제 저번 주에 같이 동영상을 봤었는데요. 같이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였어요. 그러면 건강하다, 내가 건강하다는 거의 본질은 뭔가 이거를 고민을 하게 됐어요. 세포의 총합이더라고요. 그럼 결국 세포가 인간의 몸은 건강하면 세포가 내가 건강할 수 건강해야지만 있지 건강할 수 않을까 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차를 보면요, 기름을 넣어서 붕붕붕붕 잘 달리잖아요. 그런데 그 뒤로 매연이 나오죠. 우리 몸도 똑같아요. DNA에 갖다 붙어가지고 이게 DNA 불혈관을 활성산소라고 하는 일으키기도 하고, 부분이죠. 단백질에 갖다 붙으면 단백질의 기능을 떨어뜨리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질병과 노화의 근원이 되는 아이예요. 그래서 간이라는 곳에는 디톡시피케이션, 해독을 담당하는 효소들이 정말 많이 존재하고요. 이제 순하고 비소 이런 것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간이잖아요. 그런데 간은 일을 하려면요, 영양소가 필요해요. 1단계 위에서는 우리가 먹는 음식들을 분해하고 살균하는 작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2단계 장이에요. 장은 분해된 음식들을 흡수해요. 필요 없는 물질들은 내보내주고요. 이렇게 위와 장이 열심히 일을 해서 영양소를 흡수하고 나면 이 영양소를 가지고 드디어 3단계 간이 해독 작용을 합니다. 3단계에서 이제 해독을 거치잖아요. 이 해독을 거친 물질 중에 물같이 난 아이들은요, 소변으로 나가게 돼요. 이거는 조금 더 막히지 않는 길이. 장이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서 이제 나오게 있고요. 그다음에 위, 간. 지금 저희 장기 중에서 이제 지금 세 군데가 지금 여기에 등장하네요. 근데 장이 그럼 왜 나왔을까요? 장은 우리 몸에서 면역을 관장하는 70%를 관장을 합니다. 그래서 위와 장에 대한 부분이 얼마나 면역과 연관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죠. 근데 분해된 음식 흡수 및 배출이 장에서 이루어지고 위도 똑같이 분해 및 살균이 이루어지죠. 근데 위와 장에서 살균과 배출이 흡수가 되지 않으면 사실은 면역이라고 하는 부분은 면역 건강하다? 이거는 보장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면역이라고 하는 부분이 장과 위와 간에서 이제 모든 부분들이 거의 다 이루어진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그러면 이 세 가지의 장기가 사실은 가장 기반이 되는 부분이 이제 세포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균 하나하나가 60개조가 우리 몸에 붙어 있는데 같이 공생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세포들의 건강, 그 중에서도 가장 이제 조금 후에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만 세포 하나하나의 핵으로 존재하는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이 에너지를 생산해내는 세포의 가장 핵심이죠. 그 안에 염증이 있다라면 어떻게 하겠냐라는 거죠. 근데 일반적인 우리의 그 식생활에서 사실은 미토콘드리아에 있는 염증까지 우리가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식생활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질병을 호전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힘든 것이죠. 그래서 한번 질병에 노출되면 극단적으로 그 질병 때문에 생명을 잃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질병으로 발전되기 전에 병 전 단계로 우리의 건강을 다시 돌려놓는, 그게 이제 대체의학이고, 저희들이 다시 말하는 자연의학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지금 오늘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이처럼, 다시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제 기름이랑 친한 아이들, 지방이랑 친하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아이들은 어디로 가냐? 4단계 담즙으로 이동을 해서 담즙이 분비될 때 장으로 이동해서 대변으로 나가게 됐고요. 그래서 이 1, 2, 3, 4단계가 잘 공조가 되면 5단계 세포에서도 세포 디톡스가 잘 일어나게 됩니다. 디톡스 시스템의 첫 단추가 바로 위라고 보시면 돼요. 음식을 일단 살균하고 분해하는 작용을 해요. 염증의 원인이 돼요. 이 염증은요, 세포의 매연, 활성산소를 굉장히 많이 생성하게 하거든요. 세포 안에 염증을 지금 상관관계를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세포 안에 들어있는 염증을 제거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건강으로 가는 가장 첫 단계다. 이게 첫 단계의 단추가 제대로 끼워져야지만 마지막까지 우리가 건강함을 유지하고 그것으로 일상을 활기차게 대사가 활성화돼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준으로
발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러니까 것이죠. 위에서 소화를 못 시킨다는 것 자체가 영양소를 고갈시키기도 하고 세포의 매연을 증가시키기도 할 수 있기 예. 때문에 디톡스 시스템 전반을 굉장히 방해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독소에 막대기를 붙여요. 얘 혼자는 뭔가 안 붙여지니까 1단계는 막대기를 붙이는 과정을 거치고요. 그 다음에 2단계에서는 뭘 하냐? 이 막대기를 사용해서 수용성 물질, 그러니까 물과 친한 물질을 독소에 붙여주는 작용을 해요. 이 1, 2단계를 거쳐야 그나마 물과 친한 부분이 생겼으니까 몸에 나갈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간에서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였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2주 동안 저희가 이제 첫 주에 비우기 다이어트를 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가, 무엇부터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비우기를 해야 된다. 비우기를 하는 데 있어서 그냥 체중만 빼면 되는 거야? 아니면 굶으면 빠질 테니 굶으면 되는 거야? 아니면 단식 다이어트로 해서 그냥 한 가지만 몸에 좋다는 거 일반적인 상식으로 우리가 인지하는 그런 정보를 통해서 다이어트를 하면 되는 거야? 여러 가지의 방법을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다? 영양을 충분히 채워서 세포에 영양이 채워져야지만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한번 공감을 해볼까요? 우리가 숟갈을 넣을 때가 언제입니까? 돌아가실 때. 몸에 포만감이 올 때죠. 네.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충분히 배가 채워져야지만 뇌의 중추신경에서 이제 그만 먹고 숟갈을 놔라고 지시를 하는 거죠.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음식을 좀 부족하게 먹었다든지 아니면 영양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반응이 예, 포만감의 중추신경에서 호르몬을 분비하지 못하면 계속 눈이 먹는 것으로 가는 거죠. 그게 이제 뭐 그냥 자동이죠, 그거는. 우리 몸이 하는 시스템 중에 자동으로 일어나는 이제 기전인데요. 자, 이처럼 세포도 똑같습니다. 충분히 영양을 공급하면 자기가 필요 없는 거, 자기 것이 아닌 것을 밖으로 내보내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양이 부족하고 비우기만을 위한 다이어트를 한다? 그러면 어때요? 세포는 점점 더 뭔가를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소모를 해야 되니까. 그게 나쁜 것이든 좋은 것이든 어쨌든 에너지를 태우려면 소모를 해야 돼. 효율성은 그 다음이고. 그래서 좋은 영양, 유익한 영양을 얼마만큼 내 몸에 채워주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여기서 이제 디톡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디톡스라고 하는 것과 다이어트는 개념이 다릅니다. 다이어트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식사를 아주 과학적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것을 다이어트라고 하는 거고요. 디톡스는 우리 몸에 있는 세포 하나하나에 내 것이 아닌 것을 내보내는 과정을 하는 것이 디톡스입니다. 그래서 영양을 채워서 하는 것이 디톡스지 그냥 다이어트라고 하는 부분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개념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런데 이제 2주 동안 우리가 왜 비웠고 그다음에 또 한 주간은 채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이어트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제 50%, 60%를 이제 왔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몸무게는 그대로일까? 아니면 나는 다이어트를 한다고 해서 열심히 내가 노력할 만큼 했는데 먹는 것도 줄이고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그 노력을 했는데 불구하고 왜 살은 더 찌지? 이런 이제 현상들이 벌어지죠. 그런데 또 제가 처음에 이제 첫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다이어트가 살이 찌는 비만만 있다? 아니, 살이 마른 비만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마른 비만이 사실은 우리에게 질병을 더 부를 수 있는 그런 이제 몸 상태인데요. 우리의 몸은 항상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항상 존재한다는 거죠. 우리 몸무게
그다음에 체내 세균, 수 등 각종 상태를 항상 우리 몸은 세팅이 돼 있어요. 기억한다는 거죠, 그거를. 그래서 주인이 오늘 내가 작정하고 나 다이어트 할 거야. 나 이렇게 내가 예를 들어서 80kg인데 난 65kg까지 감량을 할 거야라고 결심을 하는 순간에 몸은 긴장을 합니다. 아, 좀 편하게 살지. 왜 이렇게 힘들게, 왜 그렇게 이제 좀, 막된 말로 왜 기를 쓰냐. 이런 거죠. 편한 걸 원하는 거죠. 항상성. 항상 그냥 그만하여라. 라고 하는 요구를 하는 거예요. 어디에? 신경에. 그래서 생각을 붙들죠. 그래서 사람은 조금 힘들면 어,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있지? 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냥 하면 되는데 그 의문과 갈등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항상성으로 인한 그 작용에 어떻게 하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속에 접하게 돼요. 그래서 이 항상성이 이길 거냐? 아니면 내 그 의지가 이길 거냐라고 하는 부분과 엄청난 전쟁 아닌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 거야?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노력이 어마어마한 노력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의지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왜요? 일상에서 매일 접하는 음식, 먹는 먹거리들과 또는 환경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운동, 움직여야 되는, 활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냥 단순하게 되지는 않아요. 노력이라고 하는 부분과 의지라고 하는 부분이 같이 들어가야지만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염두에 둬야 될 필요가 있겠고, 가장 일상 속에서 우리가 걱정이 되는 부분은 사실은 항상성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 항상성이 나의 몸을 지배하고 있으면 그냥 편한 게 좋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몸은 점점 늘어나고 건강은 점점 무너지고 이제 이런 과정 속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식생활 개선도 마찬가지죠. 입에 좋은 거 먹어가 아니고 입에 맛있는 거 먹어. 이게 또 항상성인 거예요. 먹거리에 대한 생활 개선을 해야 되는데 식생활 개선이라고 하는 부분이 맛없잖아요. 예. 몸에 좋은 거 맛 없는 거 많잖아요. 예. 그런 부분으로 한번 더 개념을 확 바꿔야 되거든요. 개선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이제 항상성하고 또 충돌이 일어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단을 하고 실천하는 게 그렇게 녹록하지 않죠. 그래서 감량하려는 힘과 회복하려는 힘, 이 항상성에서 어느 쪽에 내가 무게를 두느냐, 그리고 실천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는 거죠. 자, 출발을 했습니다. 어떤 출발? 내가 지금 감량을 해야 되고 아니면 또 증량을 해야 되는 몸이야.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몸을 가진 사람이 결정을 하고 결단을 하고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진행을 하면서 감량에 대한 결과도 느끼고 또 증량하실 분은 또 증량에 대한 결과도 느꼈다고 가정을 하면 자, 그 부분을 이제 건강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결과를 가져가야 되는데 이 항상성과 충돌하면서 무너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무한 반복 루프를 형성하게 되고 그러면서 또 사실은 아 나는 또 안 되는가벼라고 하는 결과를 스스로 이제 결정하는 그런 이제 부분들로 연결이 되는데요. 이처럼 다이어트 향상성으로 인해 체중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걸 말하는 거고요. 내가 생각하는 체중 감량 과정 어떨까요? 목표까지 가는데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잖아요. 왜요? 체중 조절점이 바뀌는데 시간이 필요해서 그래요. 이게 6개월 정도가 소요돼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의 몸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죠. 가장 기초 단위인 이 세포가 하루에도 4천만 개가
생성되고 죽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생성되는 세포가 건강한 세포로 생성될 수 있는 환경을 내가 만들었느냐라는 거죠. 생활 개선은 안 하면서 이 하루에 4천만 개가 생성되는 이 세포를 내가 건강하게 생성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지만 내가 6개월 후에 건강해질 수 있는데 왜요? 6개월이면 내 몸의 세포가 어느 정도 리셋되는 부분이 많은 양이 생성되잖아요. 그러면 내 몸은 스스로 건강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럼 내 몸이 완전히 세팅되는 데는 얼마나 걸리냐? 뼈까지 완전하게 바뀌는 데는 7년이 걸립니다. 왜요? 뼈가 생성되는데 7년이 걸리거든요. 파골세포와 조골세포의 과정을 거쳐서 완전하게 뼈가 생성되는데 7년이 걸린다는 거죠. 그럼 내 7년 동안만 건강관리를 완벽하게 한다라면 내 몸은 완전한 새 몸으로 거듭날 수 있는 거죠. 그럼 그만큼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이제 그림에서 보시듯이 주기라는 게 있어요. 살이 찌는 시기가 있고 빠지는 시기가 있다는 거죠. 다이어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그래서 그 적응하는 시기에 항상 우리는 이 정체기라고 표현을 하죠. 이 정체기에 2차 감량기를 위해서 또 지금 이 시간에 이 정체기에 들어있는 이 시간에 우리는 충분한 영양을 공급하고 또 거기에 따른 운동과 식생활 개선으로 그 부분을 붙잡아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6개월 이상 다이어트를 지속하면 어떤 다이어트를? 영양을 충분히 공급하는 다이어트. 영양에 대한 부분이 밸런스가 완벽하게 세팅되어 있는 영양을 공급하는 이제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체중 조절점이 낮춰져야지만 체중 감량에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꼭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충분한 영양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조금 전에 이건 보셨고요. 자, 그래서 2주 동안 이제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누구나 마주할 수 있는 다이어트 정체기, 이 부분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이런 이제 의지가 필요하다는 부분으로 함께 가야 되겠죠. 근데 다이어트 정체기에 피해갈 수 없는 걸까요? 피해갈 수 있습니다. 정체기 극복을 하는 방법을 제가 제안을 할 텐데요.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만 식습관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단백질하고 미네랄 부분을 섭취를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내 몸에 있는 세포가 충분하게 영양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이제 해야 되는데, 자,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포라고 하는 부분은 단순히 우리가 허브 계열 제품을 가지고는 염증을 제거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동물성 부분에 대한 단백질 이런 부분들로 이제 세포를 케어를 해줘야 되고 영양을 충분히 채워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운동을 강도를 높여야 된다. 그런데 내 몸에 맞는 내 몸에 적정한 운동으로 이제 내 몸을 세팅을 해야 되는데 살을 뺀다고 해서 운동을 강하게 또는 조금 격하게 하다 보면 사실은 내 몸에 염증이 더 활성산소가 증가됨으로 인해서 염증이 더 증가되는 그런 이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운동은 많이 오래 격하게 한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고 내 몸에 맞는 운동으로 적정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런데 강도를 좀 높여라. 왜냐하면 무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조금 힘들다, 숨이 차다라고 할 정도의 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부분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목표를 재조정해야 된다. 그래서 하루에 예를 들어서 내가 체중을 0.5kg를 뺄 거야. 아니면 0.3kg를 뺄 거야. 0.1kg를 뺄 거야라고 하는 부분. 체중은 안 빠지는데 목표만 높다라면 이제 의지가 꺾이는 어떤 동기를 제공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그래서 좀 목표를 내가 지금 환경과 그리고 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의 적정한 목표를 정하는 거. 이제 그런 부분이고요. 또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스트레스인데요. 이 스트레스를 관리해야 되는데 일상에서 스트레스를 관리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이
극복되지 않으면 다이어트라고 하는 부분은 성공으로 가는 장애에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일상에서 꼭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스트레스 관리하는 방법은 이제 각자가 다 다르겠죠. 그렇지만 이제 어쨌든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에 있어서의 또는 명상이든지 또는 운동이든지 또는 음악을 듣는다든지 아니면 지금 접해 있는 환경을 조금 바꿔줘보는 주변에 나에게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을 좀 덜 만난다든지 또는 그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좀 더 변화를 줄 수 있는 노력을 해보는 부분들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일상에서 받는 스트레스의 환경을 좀 바꿔보자. 각도를 바꾸든지 그런 어떤 우리가 매일 부딪혀야 되는 부분에서 좀 벗어나 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좀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식습관 관리를 먼저 한번 볼까요? 허기를 가볍게 달래주자는 거죠. 여기에 보시면 포만감을 주는 착한 간식이 있고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건강 간식이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로 한번 식습관을 한번 바꿔보자는 거죠. 포만감을 주는 착한 간식, 건가류인데요. 건가류를 이제 권장을 했더니 건가류를 한 주먹씩 먹어요. 한 주먹씩. 예. 그것도 끼니마다. 도움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허기를 달래줄 정도를 먹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든지 과식은 안 된다. 예, 조금씩. 그 다음에 생채소 스틱으로 썰어서 씹는 맛을, 질감을 좀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쿠키도 이제 그냥 우리가 그냥 밀가루로 만든 쿠키가 아니라 오트밀로 만든 쿠키를 드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프라이마이 퍼프라고요. 영양 만점 간식 식이섬유 보충하는 건데요. 여기에 이제 21가지의 야채, 과일, 그 다음에 이제 다이어트에 관련된 식이섬유가 충분히 많이 들어있는 이제 식이섬유를 제가 권장을 드리고요. 다이어트에 도움되는 건강 간식으로 고구마, 삶은 계란, 두부 굉장히 건강하죠. 그런데 고구마도 하루에 한 끼에 두세 개씩 막 먹으면서 난 다이어트 한다. 이건 안 되겠죠. 예, 아주 소량 허기만 달릴 수 있을 정도의 이제 다이어트를 위한 음식으로 생각을 하시고요. 자, 이 부분으로 영양을 채우는 게 아닙니다. 이것으로 영양을 채우자는 게 아니고 허기를 달래자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자, 삶은 계란과 두부, 이제 이런 부분도 다양하게 같이 공급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고파서 어떻게 살지? 먼저 걱정이 되시나요? 이제 허기를 달래주는 착한 간식 이렇게 좀 신경 써서 지금 여기에 보면 가운데 이제 그 알갱이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퍼프를 뿌린 겁니다. 식이섬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퍼프 그걸 이제 뿌려서 이렇게 같이 드시면은 야채도 먹으면서 씹는 맛도 있고 또 식이섬유도 같이 드실 수 있는 그런 이제 부분입니다.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콩팥 위에 위치한 부신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분비된다. 네,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졸. 코르티솔은 지방세포에서 분비되는 식욕 억제 호르몬 렙틴의 기능을 떨어뜨려 이제 식욕을 더욱 자극한다. 뱃속의 내장 지방에는 다른 신체 부위보다 코르티솔에 반응하는 수용체가 4배 가까이 많다. 4배나 많다고 하네요. 스트레스로 코르티솔 농도가 높아지면 사용되지 않은 지방이 내장에 쌓이게 되고 어린 지방세포가 성숙한 지방세포로 자라 내장 비만이 더 심각해진다. 만성 스트레스가 뱃살을 늘리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옛날 같은 경우는 뭐 추위라든지 더위라든지 그런 것들이 스트레스였고 굶주림이 스트레스였기 때문에 그럴 때는 나의 몸의 열량을 보존하는 것들이 이득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현재는 그런 스트레스는 많이 해결이 되고 대개 심리적 스트레스라든지 사회적 스트레스가 됐는데 네, 스트레스, 사회적 스트레스, 심리적 스트레스가 이제는 현대인들에게는 질병을 유발하는 원인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옛날에는 우리가 못 먹고, 못 입고, 못 살던 시대에는 스트레스가 이제 그런 부분이었죠. 오늘은 뭘 먹고 뭘 먹어야 되지, 어떻게 먹어야 되지, 무엇을 먹어야 되지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 몸에 이 이제 지방 세포에 이제 지방을 쌓는 세포에 이제 세포마다 지방을 쌓아놔야지만 먹을 것이 안 들어올 때 그걸 빼쓰는 그런 기전으로 몇 천 년을 살다 보니까 우리 몸은 그렇게 세팅이 돼 있어요. 근데 현대에는 이제 먹는 부분에 대한 먹거리는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이제는 없잖아요. 그런데도 내 몸은 그렇게 세팅이 돼 있기 때문에 많이 먹으면 안 싸놔야 되는데 쏴요. 계속 쌌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을 알아셔야지만 우리가 먹는 것을 얼마만큼 균형 있게 먹어주는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인의 스트레스 지수는 6.6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 15개국 평균 6.2보다 높답니다. 우리나라는 참 나쁜 것은 참 잘해요. 1등이 많아요. 그래서 만성 스트레스가 비만의 원인일 수 있다는 거. 만성 스트레스는 비만으로 이어지는 아주 척도입니다. 그런데 이 비만은 만병의 근원이거든요. 비만이라고 하는 부분이 얼마만큼 많은 질병에 노출되냐면 13가지의, 요즘은 18가지인가로 들었어요. 18가지의 암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졸 수치와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코르티졸 수치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 비해 체질량 지수, 허리둘레가 높다라고 하는 결과를 나타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성 스트레스가 비만의 원인이고 비만은 만병의 근원이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 받을수록 비만 확률이 높죠. 왜요?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졸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졸 호르몬이 과다 분비되면서 이 코르티졸이 지방세포와 반응해서 지방 분해 억제를 시켜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 축적이 되죠. 이것이 다시 식욕을 증가시키고 또 당뇨와 비만으로 위험이 증가되는 이런 악순환이 거듭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처럼 스트레스 받지 마셔야 됩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첫째 우리가 건강할 수 있는 내 몸의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인 것이죠. 자, 스트레스 관리는 이렇게 좀 햇빛을 자주 쬐고 가볍게 산책을 하고 6시간 반 이상 숙면을 취해 주셔야 되고요.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는 음식, 소고기, 마그네슘, 오메가3 지방산. 자, 소고기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어떤 소고기 먹어라? 마블링이 많은 소고기를 먹어라? 마블링이 없는 거. 예, 마블링이 없는 착한 지방을 드셔야 된다. 좀 퍽퍽하고 맛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건강을 위해서 입에 맛있는 것이 아니라 몸에 건강한 음식으로 드셔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음악 듣기나 명상 또 본인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통해서 우리가 스트레스 관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내 몸에 있는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졸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건강한 기준으로 갈 수 있겠죠. 자, 같은 옷은 입어도 다른 느낌이 나죠? 60kg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른쪽과 왼쪽에 지금 몸의 상태가 외관으로 보기에 굉장히 차이가 나죠. 지금 체중은 똑같은데 왜 그럴까요? 근육이 많은 몸과 체지방이 많은 몸.
구분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체지방을 내리고 근육을 올리는 몸으로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겠죠. 그래야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건강함, 활기찬 일상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이제 삶을 살아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체지방이 높고 근육이 떨어지면 몸에 이제 균형 잡힌 몸매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이제 그런 것이고요. 자, 근육 부피의 1.3배가 체지방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몸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하는 부분. 그다음에 1kg 기준으로 체지방과 근육 비교를 해보면 약 20%의 부피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체지방 1kg과 근육 1kg은 약 1.3배의 부피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인식을 하신다라면 내가 근육에 대한 부분과 체지방에 대한 부분에 대한 개념을 가져갈 수 있겠죠. 그래서 관리를 하실 때에 근육을 높이고 체지방을 낮추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는 있습니다만 어떻게 해야지 그럼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부분이죠. 근육과 체지방과 수분, 그 다음에 무기질이라고 하는 부분이 균형을 정확하게 맞춰줄 때에 우리는 건강한 몸, 또 아름다운 몸, 이런 부분을 가지고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겠죠. 자, 나이가 먹어도 몸짱이라고 하는 부분을 유지하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아름다운 디테일을 가지고 계신 나이 드신 나이 먹는 아름다운 디테일을 가진 나이 먹은 중년 아름답죠? 황주영. 황지영 맞습니다. 멋있어요. 멋있어요.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처럼 여기 왜 빠져나가 버리지? 잠깐만요. 죄송해요. 흐름을 깨뜨렸나 봐. 아유, 아닙니다. 네, 그래서 요요 방지하는 이제 운동이 답인데요. 이처럼 누르면 이제 살 빠지는 지압점도 제가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몇 개 준비했습니다. 자, 배고플 때 한번 눌러볼까요? 빨간 지금 지압점, 그 다음에 입이 심심할 때, 지금 그 다음에 폭식하고 싶을 때, 녹색 쪽에 이렇게 쭉 몇 개의 지압점을 기억해 놓으셨다가 좀 평상시에 이렇게 심심하시거나 좀 한가하실 때 눌러주시는 것도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일상생활 속의 운동,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오르기, 가까운 거리는 걸어가기, 그리고 틈틈이 스트레칭하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한번 실천해 준다라면 건강한 부분으로 우리의 몸을 가지고 갈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틈새, 플랭크, 스쿼트, 런치 이런 부분들은 뭐 잘 하시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근데 방법, 이제 스쿼트, 플랭크, 런치를 제대로 알고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세, 운동은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호흡법인데요. 이제 호흡과 자세를 충분히 정확하게 배워서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플랭크를 한번 보면 양 손바닥과 팔꿈치를 바닥에 대고 엎드려서 머리, 어깨, 허리, 발끝이 일직선을 유지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래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잠깐 해도 시간을 1분씩 3세트를 한다고 하면 머리, 어깨, 허리, 발끝이 일직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 코어 근육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코어 근육 향상 그리고 뱃살, 팔뚝살, 허벅지 부위 체지방 감소하는데 굉장한 효과를 가지고 가는 부분이 플랭크입니다. 자, 스쿼트. 양발은 어깨 너비 이상으로 벌리고 허리는 곧게 펴고 허벅지는 바닥과 평행을 유지하고 의자에 앉은 느낌으로 앉아야 된다. 15회씩 3세트를 권장을 하는데요. 중요한 거는 무릎이 발끝으로 나오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무릎을 발끝까지 나오지 않도록 유지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허리를 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 부분. 그리고 이제 무릎을 너무 무리하게 내려가지 말고 본인이 할 수 있는, 내려갈 수 있는 부분까지 내려가서 하다 보면 조금씩 더 내려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하체 근력, 무릎 근육 강화, 그다음에 체지방 감소 이런 효과를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자, 런치. 양발은 골반 너비로 벌리고 상체는 허리를 편 상태에서 다리가 수직으로 내려간다는 느낌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15회씩 3세트를 권장을 하는데 이 부분도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본인이 내려갈 수 있는 부분까지만 내려가야 된다. 이 부분도 중요한 부분은 무릎이 발끝을 넘어가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일직선으로 세우는 느낌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허벅지, 엉덩이 탄력 강화, 하체 근력 강화, 그다음에 근육 조절 능력 향상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근력을 키우는데 우리가 운동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운동으로 하고요. 또 우리가 지방을 태우는 단백질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양질의 단백질을 공급하는 부분도 외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처럼 이제 운동에 대한 부분이 상체 근력 운동, 하체 근력 운동, 전신 유산소 운동으로 이렇게 이제 저희 홈 트레이닝 할 수 있도록 동영상이 많이 유튜브에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도 이제 혹시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시면 검색해서 하실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처럼 이제 오늘 이제 같이 나눴는데요. 혹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자, 3주차를 했습니다. 3주차를 했는데 3주차에 대한 부분을 해 오면서 우리가 어떠셨어요? 좀 이렇게 영상이랑 같이 보니까 이해가 빠르고 좀 재미있었어요. 그러셨어요? 지루하진 아까 않으셨나요? 이렇게 그 야채에다 뿌려 먹는 거 그거가 좀 먹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예, 그 부분도 이제 제가 말씀해 주시면 뭐 충분히 안내를 해 드릴 거고요. 또 그리고 영양을 이제 채우는 세포의 건강을 위한 영양을 채우는 이제 제품에 대한 부분도 제가 안내를 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을 해 주시면 충분히 건강한 일상을 보내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빼야 다이어트가 아니라 채워야 다이어트다는 말이. 예, 채워야 됩니다. 채워야지만 나쁜 것이 빠진다라고 하는 이론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네요. 회장님이 모두에게 설명을 너무 잘하셨어요. 그러고 어유, 감사합니다. 예, 또 누구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저 나영주입니다. 저는 그 뼈가 생성하는데 7년이 걸렸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 세포가 이렇게 세포 속에 영양이 다 하나도 없다. 이렇게 텅 빈 느낌? 그게 음, 7년 정도 걸린다는 그때 그 세포가 바뀌는 한 7년이 걸린다는 그 카파토스 교수님의 그 이야기를 제가 어디서 잠깐 들은 것 같아요. 근데 네, 제가 그거를 느껴봤거든요. 어느 날 음, 이렇게 살 속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제가 이렇게 그 하루 두 끼만 먹는데 그 음, 이제 저녁에 거의 저는 안 먹고 새벽에 이제 일찍 일어나니까 아침하고 점심을 좀 주로 많이 먹게 됐어요. 근데 이제 채식하고 탄수화물만 먹을 때니까 단백질은 그때는 젊을 때니까 40대 후반, 50대 초반, 후반 그때여서 그랬는지 괜찮았었어요. 그랬는데 그 살 속에 아무것이 없다는 텅 빈 그 느낌이 들면서 이렇게 때가 시간이 돼서 배고플 때쯤 그때쯤 먹지 않으면 제가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제 하여튼 그 하루에 먹어야 될 양이 있는데 그거를 먹어줘야지만이 되지. 이게 하루를 굶는다든가 이게 그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고 그 굶을 때는 안 되고 제가 병원에서 그 금식할 때에 그 이제 링거만 꽂고 했을 때는 괜찮더라고요. 되게 미네랄이 들어와서 그랬는지 식염수가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그런 네, 영양분을 줘서 그랬는지 어지럽거나 이런 것도 없고 한 3일을 그렇게 제가 지낸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아무것도 먹지 않고
있을 때에는 한 끼만 먹지 않아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체중이라든가 살이 찌지는 않더라고요. 한번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이어트 하려고 했었던 게 아니고 채식으로 가면서 저절로 그런 이제 살들이 빠지고 운동하고 그랬더니 그냥 살 빠지면서 뭐 살 쪄야 된다, 빼야 된다 이런 게 없이 그냥 꾸준히 유지가 됐었어요. 근데 이제 한번 이렇게 균형이 제가 깨진 적이 있으면서, 그때에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딱 6개월이 되니까 살이 갑자기 쭉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살이 빠졌을까? 그때 지난번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하루 중에 탄수화물을 먹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제가 그런 걸 먹지 않았던 것을 일주일에 제가 4일을 탄수화물을 안 먹고 단백질하고 채소만 먹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때에 탄수화물을 먹어줬을 때는 유지가 됐는데 그 탄수화물이 안 먹어야지 이런 게 아니라 배가 부르니까 안 먹었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채소하고 채식하고 단백질을 좀 줄이고 거기에 탄수화물을 해서 하루의 균형을 맞췄어야지 되는데 그게 맞지 않으면서 몸의 균형도 깨지고 이제 나이가 들면서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다시 6개월 지나면서 이렇게 했더니 진짜 6개월쯤 돼가니까 살이 또 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제가 제 체중에 비슷하게 그렇게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수업을 들으면서, 이제 제 몸을 저는 살피면서 듣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 영양이 항상 균형을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네, 부분. 네, 네, 저희 몸도 마찬가지로 균형이 맞아야지만 건강한 일상을 보낼 수 있는 부분.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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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무엇이든 일정한, 균형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균형이 중요하잖아요. 네, 어, 네. 너무 지척거리는 사람은 싫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오늘은 그러면 우리 김동호 선생님 끝났나요? 예. 네, 그러면 이만 마치고 또 아까 김선희 선생님 궁금한 거 있다고 해서 한번 그거 나눌까요? 그리고 또 시간 바쁘신 분은 나가시고, 예, 궁금한 거. 김선희 선생님 아까 뭐 궁금하다 그랬어요? 궁금한 건 오늘 면역에 대한 건 아니고 다른 거였어요. 다른 부분이었고, 네. 이제 저는 제가 제 개인적인 거 한번 여쭤볼게요. 네. 그, 제가 한 2년 전서부터 살이 조금씩 빠지던 제가 8kg 빠지다가 최근에 봄부터 조금씩 찌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네. 저는 지금 앞으로도 제가 좀 살을 좀 쪄야 되는데, 이게 면역 관리? 이거 함으로 해서 조금 더 살이 좀 찔 수 있을지 좀 궁금하거든요. 살 찌는 예, 게 좀 어려워서 예, 그렇거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이제 강의 중에도 드렸지만, 이제 네, 일반적으로 다이어트를 그냥 살을 뺀다라는 개념이 지배적이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하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네. 프로그램 안에서는 증량도 가능한 영양을 공급해 줄 수 있도록 하거든요. 그래서 시스템을 이제 증량형 시스템으로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대한 음. 도움도 저희가 충분히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른 비만이 굉장히 건강을 해치는 이제 요인이거든요. 음. 그리고 또 이제 관리를 나이 젊어서는 좀 버틸 수 있는 이제 여력이 있는데 나이가 먹을수록 그 부분은 굉장히 심각해지는 질병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또 좀 있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관리를 하시면 좋죠. 아, 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예,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김선희 선생님 뭐 궁금하다겠어요? 저는 네. 김진아 선생님인가? 만드는 거 그거 말씀드릴 거거든요. 진아쌤. 네, 진아쌤 제가 왜냐면 처음부터 따라가질 않았고 제가 노트북이 준비가 되지 않아서 네. 제가 집에서 혼자서도 제가 한번 연습 한번 해보려고.
예, 예. 근데 제가 이제 처음에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들으니까 제가 따라가기 힘들더라고요. 제가 듣기는 듣는데. 맞아요. 예. 제가 뭐 영상 하나 보여드리려고 어제 찾는데 제가 봤던 게 안 나오네. 고명환 작가가 뭐라 그랬냐면요. 제가 어제도 카톡방에 올려놨는데, 무형의 자산을 쌓아야 된대요. 그래서 그 카톡방에 제가 올려놓은 거 보여드리면, 보이시나요? 지금 쓰기, 우리가, 읽기, 예, 사진, 예, 영상. 우리가 지금 일하고 있는 것은, 오프라인에서 열심히 막 몸으로 때우는 일을 하는데, 온라인 창고에 무형의 자산을 쌓으면, 써야 된대요. 많이 써야 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막 인공지능에서 갖다 베껴 쓰기보다는 나의 생각을 막 수시로 쓰는 거, 그런 거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쓰기를 많이 하라. 그다음에 읽기. 네, 많이 읽어야 쓰는 게 나오거든요. 우리도 음식도 먹어야 똥이 나오잖아요. 그러듯이 내 머릿속에 읽어야 또 쓰는 게 나와요. 그래서 그 고명환 작가는 4천 권을 읽었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월 1,900? 그 정도 수입이 되면서 유튜브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쓰기를 하는데 또 우리 지금 김동호 선생님이 이렇게 그 강의한 거를 저는 다글로로 바로 썼거든요. 그래서 다글로로 쓰고 그걸 요점 정리해가지고 블로그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벽 성공대학에서 오늘 했던 것을 바로 블로그로 써요. 그러면서 나를 알리는 거거든요. 블로그 한 포 쓰고 그다음에 제가 방금 그런 영상 그런 자료를 이제 캡처했어요. 그 이렇게 사진 같은 거 보면은 스크린을 캡처했거든요. 여러분 그냥 강의만 듣지 마시고 그거를 막 이렇게 캡처해요. 방금 좋은 그림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그거는 네. 여기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용하면 안 된다고 나온 것 같은데요. 아니 이제 이렇게 캡처를 했다면 이거를 바로 사용하면 안 되고 캔바로 가져가서 이렇게 막 뭐 가볍게 산책하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오늘 했던 것은 이렇게 슬기로운 운동 이런 거 아, 했잖아요. 이거 유튜브 저기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거를 어떻게 해야지 볼 수 있나요? 아까 뭐 가르쳐 줬다 그랬는데. 네, 그다음에 김동원 이제 선생님. 그다음에 이제 이거 플랭크, 스쿼트, 런치 이런 거는 또 한 권의 책으로 쓸 수 있어요. 이런 거를 이렇게 그러면 이거 전체를 줬잖아요. 그러면 여기만 캡처해요. 지금 여기만 우리 컴퓨터에 보면 맨 위 F12 옆에 보면 PRT-SC라고 있거든요. 아, 그것은 아직. PRT-SC를 누르면 이렇게 캡처가 돼요. 그러면 나는 여기만 캡처해서 이렇게 이거를 가져가가지고 캔바에 속에 또 집어넣으면 저작권이 안 들어가요. 캔바에서 안 뭐 걸리나요? 그거 넣어가지고 하면? 아니 이렇게 그냥 넣지 말고요. 이렇게 캔바로 갔잖아요. 방금 그러니까. 네, 캡처를 했다 그러면은 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뭐 소셜 미디어에 넣는다 그러면 아, 인스타그램에 요소를 더 첨가하라는 거죠? 이렇게 인스타그램에 넣는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그림이 나왔다 그러면 이런 그림이 나왔으면 여기다가 넣어버려요. 요소에서 업로드를 해서 방금 파일 업로드로 가서 방금 제가 조그만 거 캡처한 거 가져와 네. 볼게요. 사진으로 가서 스크린샷으로 가서 방금 스크린으로 캡처했거든요. 이거를 방금 이거 캡처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업로드 됐어요. 스커트. 이거를 가져와요. 그래서 이거를 배경 교체. 글자가 너무 커버리네. 그러면 다시 되돌아가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여기다 가운데 넣고 여기 글자를 뭐 스커트. 네. 그러니까 이렇게 뭐 배경은 이제 제거하고 수컷. 그 컷 스쿼트, 말고 컷. 스쿼트, 아래로. 저기 수컷 보이잖아요. 저기 수컷. 스컷, 스쿼트가 아니고. 스커트. 스커트.
이렇게? 네, 네. 저기 보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런 거 버려버리고 여기 다른 컬러가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저작권이 안 걸려요. 이게 조금만 가져왔잖아요. 그러면 한 50% 이상이 지금 다른 배경이잖아요. 배경을 어? 이걸 김동호 삭제해버리고 선생님 그거 사용해도 되나요, 저렇게? 아니 이거 조금만 잘라서 쓰는 것은 저작권이 안 아니야. 걸린다고. 그래도 안 그러면 여기서 거기서 그림이랑 글이 다 들어있는 건데 여기서 이거 따라하면 되잖아요. 이거를 따라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요소에서 스커트를 쳐요. 스커트. 그렇게 해야지 될 것 같아요. 꼭 이거 안 써도 이런 스커트 네. 자세를 갖다 넣어요. 이렇게. 그쵸. 근데 이제 이 이렇게 사진을 쓰면 안 될 것 같고 모방, 비슷- 모방. 네네. 우리가 이거를 하려고 하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블로그를 쓰라는 거죠. 블로그. 네네. 그 사진을 갖다가 쓰면 안 될 것 같고 그렇게 가져가서 약간씩 편형을 해서 나만의 사진으로 만들면 돼요. 그래서 왜냐면 이제 우리 만들어놨기 때문에 거기 예, 선생님이 그다음에 이제 읽기 했고 쓰기 했다면 사진을 찍어요. 사진. 그래서 영상을 또 사진을 찍었잖아요. 그러면 글을 쓰면서 또 사진만 찍을 때 영상도 함께 찍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카페로 가면 제가 카페로 가볼게요. 이렇게 네이버에서 이렇게 하라고 다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이걸 활용하세요. 내 저마다 카페. 뭐그 슈퍼 저는 댄스인가 엄청 치던데 누가 수시로 나와. 수시로 해야 돼요. 아까 그 김동호 스님 그랬잖아요. 수시로 잠깐 뭐 슈퍼댄스를 1분 얼마나 그냥 고속도로에서도 하는지. 이렇게 저는 영상 365 해가지고 이제 그날 감칙반을 해요. 감칙반. 제가 이렇게 매일 올리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오늘 그 나의 자산을 어제 영상을 읽고 무형의 자산 이거 올리고요. 하나 캔바에서 만들어 올리고 무형의 자산 컨텐츠는 네 가지가 있다. 쓰기, 읽기, 사진, 영상이다. 나는 무엇으로 컨텐츠를 쌓을까? 컨텐츠를 딱 네 가지밖에 없대요. 그리고 나는 컨텐츠를 뭘로 할까? 쓰기로 할까? 읽기로. 이 네 가지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걸로 그 고명환이가 돈을 벌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또 강의료도 엄청 올라갔거든요. 그다음에 책을 계속 썼어요. 4,000권을 읽고 책을 쓰니까 책이 지금 베스트셀러 일이거든요. 고전을 다 파다. 그러면 나는 무엇으로 컨텐츠를 쌓을까? 네 가지로 다 할 수 없을까? 욕심도 많지. 일석사조. 우리는 그러면 쓰기만 할래, 읽기만 할래, 사진 찍을래, 영상 할래가 아니라 네 가지 다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사진 찍어서 영상으로 올리고 일석사조를 하면 돼요. 그래서 날마다 실천하도록 해봐야겠다. 블로그를 썼어요, 어제. 읽으면서 영상을 올렸어요. 책 읽고 영상 올렸어요. 책을 읽는데 그냥 혼자 책 읽지 말고 휴대폰을 켜놓고 책을 읽어요. 그다음에 거기에 막 책을 달달달 읽으면은 저작권이 걸리니까 한 줄 읽고 내 생각을 말하고 한 줄 읽고 내 생각을 말하고 그러면 제가 아나운서가 되는 거예요. 읽으면서 그 읽었던 것을 휴대폰으로 바로 찍어서 영상으로 올려요. 그다음에 사진을 찍었잖아요. 그러면은 또 그 사진을 또 캡컷으로 가서 음악을 넣어서 또 올려요. 친구가 얼굴 관리를 해줬다. 우연히 하게 돼서 감사한다. 그 길을 받아 나도 아는 언니 얼굴 관리를 해줬다. 사랑은 너처럼 번지나 보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우리가 나의 카페를 하나 만들어요. 내가 주인이거든요. 카페 주인. 밖에다 카페를 차려면 몇 천만 원이 들어가는데 네이버에서 카페를 차려라 하고 막 자리를 마련해 줬잖아요. 그래서 내가 찍은 거를 이렇게 올리고 계속 카페에다 글을 쓰면서 이게 이제 모아지면 내 책이 한 권의 책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감칭반이 뭐냐면 감사하고 칭찬하고 반성하자. 오타가 났네요. 그래서 내가 감사한 거 올려요. 커피 한 잔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와, 봄돌이가 춤추는 모습과 커피가 멋지게 어우러진다. 감사일기. 그다음에 제가 만든 거 사진도 캡처해 보았다. 새벽 성공대학 아침 편지. 그래서 온라인 협업학교 새벽 성공대학 아침 편지를 쓰기로 했다. 나샘이랑 같이 오창미리지 한옥마을 가영지에서 맛있는 점심을 먹었다. 너무 아름다운 반찬과 아기자기한 모습에 반해버렸다. 그래서 가는 길, 미래지 한옥마을 가는 길,
반찬, 냉이, 나물, 오리, 고기, 버섯, 장아찌, 청국장, 물김치, 김장김치 등 맛있게 먹었어요. 너무 맛있어 보이죠? 이거 자랑질하는 거예요. 그날 있었던 일을 또 영상으로 이렇게 찍어서. 그러면 주중에 예, 제가 예. 저기 뭐야 이게 할 게 아니라 KTX 타고 오는 게 좋겠네. 아, 목소리는 제거해야지. 목소리 들어갔어요. 근데 그래도 그게 막 아주 나쁜 말이 아니어서 그냥 올렸어요. 그리고 그냥 막 뭐 수정할 것도 없어요. 그냥 간단간단한 거는 올려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막 된장국 푸는 거 좀 맛있어 보이잖아요. 맛있어. 그다음에 이렇게 막 이렇게 또 이렇게 예쁘게 차려준 거 이거를 안 찍어 놓으면요. 우리 이 생각 속에 다 사라져 버려요. 이 아름다운 거를 사진으로 다 남겨서 나 혼자만 휴대폰에 갖고 계시지 마시고 세상에 공유해요. 그러면 나중에 내가 나이 들어서 70세, 80세 돼서 또 나의 창고 카페, 내가 만든 카페에 들어가서 내가 열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7가지 재료가 들어있는 꽃차와 석류를 또 성묘. 발음이 잘못됐네. 예. 막 급하게 쓰다 보면 또 한옥 여기 가서 한옥 사진도 찍어서 올리고 이런 거를 또 유튜브에 짤로 올려요. 예. 그래서 이렇게 사진 찍어서 올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진 영상을 해서 자기 카페에 나만의 카페 창고에 저장해 놓으세요. 그러면 이거 나중에 이게 쌓이면 한 권의 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온라인에서 무형의 자산을 쌓자. 그래서 권명환이가 그거를 이제 10년 뭐 계속 했더니 지금 엄청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처음에는 창피했잖아요. 자기가 막 인스타그램에 보니까 권명환이가 매일 긍정하곤 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 막 이러면서 보면은 조금 막 세수도 안 하고 깨재재하게 막 일어나서 머리도 불세세하게 나오는데 그걸 매일 했어요. 매일. 매일 하니까 자기 컨텐츠가 됐어요. 그리고 무형의 자산이 됐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메밀집을 하는데 그 메밀집은 오프라인에서 하는 수입인데 거기는 전혀 신경을 안 써도 이제 온라인에서 수입이 더 많아졌어요. 처음에는 지금 수입이 많아요, 우리가. 근데 그거를 막 매일 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오늘 했어, 내일은 쉬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막 수시로 생각날 때마다 찍어서 올리고 글을 쓰고 매일 써요. 그러면 그 글이 계속 늘어나거든요. 그거 쓰기 간단하잖아요. 쓰기, 읽기, 사진 찍고 영상 올리고 4가지만 하면은 건물주가 된다는데 월 1,900, 예, 고명환이 월 1,900을 우리한테 보여줬거든요. 그러면 한 달에 뭐 1,000만 원만 나와도 이제 배 두들고 전국을 여행 다니면서 사진 찍어서 올리고 예, 그것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건강 강의도 하고 김동호 선생님처럼 또 사람들 아픈 사람 돌보고 이러면은 행복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7시 3분이 됐어요. 김동호 선생님 아침 강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땡큐.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그 사이트 아까 주신다고 했던 거. 거기는 이제 유튜브에서 네, 포라이프 치시면 네. 예, 여러 가지가 각종 나오고 이제 여러 가지 동영상이 많이 나오고요. 운동 부분도 이제 나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